관리업체 변경에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관리업체와 체결한 건물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네 번째, 행정청은 관리단과 관리업체에 자료를 보고하라고 명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대응하신다면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두 번째는 관리단의 회계감사 자료입니다.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단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그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감사 보고서는 관리단과 관리업체의 사무집행의 적절성을 조사하는데 기초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과다 지출하고 있다면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단 집행 결의 자료와 규약을 확보해야 됩니다. 관리단이 관리업체와 체결한 건물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됐는지, 계약 체결 당시에 관리인이 적법한 임기 중에 2년의 임기 중에 있었는지, 관리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관해서 관리단 집행 결의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행 결의 자료와 규약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청이 감독권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행정청의 감독권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그 감독권한 규정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조의 5인데요. 제1항을 보시면 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분 5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관리인에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1호는 수선적립금 징수 적립 사용에 관한 것이고요. 2호는 관리인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호는 아까 보셨던 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그리고 2항에 따른 장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66조 과태료 규정을 보시면요, 제2항 1의 2를 보시면 방금 보셨던 행정청의 감독권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청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요, 26조 제1항을 위반해서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26조 제2항에 따라서 장부를, 그리고 그 장부에 따른 증빙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면 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4의 3을 보시면 방금 보신 26조의 1항에 따른 보고자료와 2항에 따른 장부, 증빙서류에 대해서 열람 청구 또는 등본 교부 청구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또는 거짓으로 응하면 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신 것처럼 행정청은 관리단과 관리업체에 사실상 거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하라고 명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은 웬만해서는 부족하게나마 행정청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관리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문 캡처 사진이 행정청이 감독 권한을 행사해서 관리단에게 관리단의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공문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보시면요, 해당 집합건물 오피스텔의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 등 금원의 징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언제까지 제출해라 명령을 이런 공문 형태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행정청의 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활용하면 관리단과 관리업체의 회계장부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대략의 순서를 도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2차례 또는 3차례 정도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내둡니다.
즉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열람등사 의무를 불이행했다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국민신문고 담당 주무관 면담,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행정청에게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에 따른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런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리단과 관리업체에 회계장부를 행정청에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열람등사를 청구한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제공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행정청은 후속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관리단과 관리업체는 부분적으로라도 회계장부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계장부에 만약에 일부 빠진 자료가 있거나 거짓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차 행정청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감독 권한을 행사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런 순서대로 대응하신다면 회계장부와 증빙자료 전부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필요성을 소유자들한테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